네, 휴장 전일 뉴욕 증시는 1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의사록 월가의 해석과 또 앞으로의 증시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일단 먼저 의사록 내용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되고 다시 또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호재로 받아들일 시그널들이 있었습니까? 네, 시장이 궁금했던 것은 당장 12월에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또 연준의 정책에 변화가 없는지였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가장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연준 의원들은 긴축 정책의 축적 효과가 필요한 것을 넘어설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몇몇 위원은 계속되는 빠른 긴축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로써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 금리 인상의 폭이 0.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그룹의 페드 워치를 보면 현재 4.25에서 4.5%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75%를 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긍정의 발언을 했다는 점, 이게 좀 첫 번째 포인트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연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과도한 긴축이 자칫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이었죠? 맞습니다. 미 연준 FOMC 의사록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이 지난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면 이제 연준도 경기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시각의 변화를 시사한 것입니다. 의사록을 살펴볼까요? 연준의 실무진, 스태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이겠죠. 이들이 내년 미 경제 전망이 하방, 그러니까 하락에 더 무게가 실렸다. 또 침체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높아졌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연준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연준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 같은 변화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연은 총재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새로운 주기에 들어간다. 케이던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시나 음악 악곡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새로운 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메스터 총재는 물론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쓰겠다, 그 카드를 쓰겠다는 기존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이 단어를 꺼내들면서 인플레이션만큼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쓰겠다, 이런 변화의 의미로 읽혀집니다. 경기 침체 언급이 이렇게 반가울 수 있는 건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요인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난번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실 시장이 좀 얼어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최종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뭐 발언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해 볼 만한 시그널들은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또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인데요. 4% 후반이냐, 아니면 5%냐, 또는 6%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에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시장에서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FOMC 의사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위원들이 이전보다 어느 정도 더 최종 금리가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다양한이란 문구가 기존 의사록에서는 흔히 좀 찾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 전문가인 앨런 미드는 몇몇이나 또는 상당수가 아니라 다양한이란 단어를 쓴 만큼 그만큼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풀이된다면서 당초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록 내용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 반응은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도 아무래도 시장이 앞으로 연말에 다가올 산타랠리에 대한 자신감을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사록을 통해서 12월 FOMC 이 0.5%포인트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연준이 대응을 한다면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연준이 대응한다면 침체는 짧고 또 얕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심펀드의 모에즈 카삼 CIO 역시 연준의 긴축 정책이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로 연준이 더 많은 시간을 갖길 원하기 시작했다면서 증시 외곽에서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대기 중인 돈이 많다. 투자 열망도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 의견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로 꼽히는 세콰이어 캐피탈을 이끄는 더글라스 레오네 파트너는 현재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2000년대의 닷컴 버블보다 더 어렵고 더 도전적이라면서 IT 기업의 가치가 최소한 2024년까지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계속 월가 의견들 정리해보고 있지만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투자자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미증시 통상 보자면 연말에 좀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죠. 그렇습니다. 산타랠리 하면 이제 특별한 이슈, 뚜렷한 호재 없이도 강세로 이어지는 연말 강세장을 좀 뜻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28년 이후 S&P 500의 매해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에 2거래일 이렇게 7거래일의 성적을 살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면 79%가 강세로 이어졌고요. 평균적으로 1.7%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을 살펴봐도 한 2014년과 2015년 두 해만 좀 약세장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월가에서도 올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여러 곳이 좀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평가입니다. RBC는 주식시장이 지난달 저점으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S&P 500 지수 200일 이동 평균선 지점인 4064 돌파 여부가 관건이며 이를 넘긴다면 이듬해 1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져서 4100에서 4150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아트캐신 UBS 이사 역시 산타랠리를 두고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계절성을 견디어주고 있다. 4065에서 4075, 20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역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유명한 펀드스트랩 역시 FOMC가 12월 셋째 주 이후 연말 이 S&P 500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경계감을 놓기에는 리스크가 많은 장입니다. 어디까지나 경기 지표 그리고 연준 발언들 잘 살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